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자, 그런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퇴직금이 소득인가? 근데 노후를 준비하는 자금 아닌가? 좀 야속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한번 줄여봐야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이 책의 저자인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래 일하면 퇴직금 받는다라고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그 정확한 요건 좀 알려주세요.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네.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요. 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근무 기간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내가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내가 퇴직금 받는 금액의 기준은 뭐 1년 차 때 받았던 월급이냐, 아니면 10년 차 때 받았던 월급이냐, 이도 저도 아니면은 평균치 한 5년 차 때 내가 받았던 월급 기준으로 받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거는 퇴사하는 그 시점에 직전 3개월 동안에 받았던 월급을 평균을 하는 겁니다. 즉 10년 차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이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먼저 하루치 나의 임금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내가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를 3개월 그 날짜 수 하루하루로 해서 나눈 건데요. 이제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면 이 한 달치 하루치 내 임금인 평균 임금을 30일을 곱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달 나의 월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 일수 나누기 이제 365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1년치 월급을 받게 되고요. 이제 2년 일을 했다 그러면 2년 됐을 때 2달치 월급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루마다 이제 퇴직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게 돼요. 쌓여 나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이 가장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나의 몸값을 퇴직하기 직전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임금 피크 들어가게 되면은 또 퇴직금에 조금 불리해지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 그 날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이 1월 달에는 31일, 2월 달에는 뭐 28일, 3월 달에는 30일 이렇게 날짜가 매 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퇴사하는 거랑 내가 오늘 퇴사하는 거랑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날짜 때문에 좀 퇴직금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중요한 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세금이 붙습니까? 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듯이 퇴직금에도 이제 퇴직소득세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작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퇴직금은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대가로 뭐 받는 거기 때문에 많게는 뭐 몇 천만 원 이상씩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걸 하나의 소득으로 봐서 세율을 곱해버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오랜 기간으로 나누는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이는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장치요. 네. 그러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퇴직금은 뭐 여러 가지로 세금을 적게 내게 하끔 이제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분류과세라는 건데요. 분류과세.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소득과 나의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사업 소득이라든지 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랑 합쳐지지 않고 이 퇴직 소득만 따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료에도 이 퇴직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치고요. 두 번째로는 연분연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분연승. 네, 연으로 나누고 연으로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 오랜 기간 근속 연수로 나눈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고요. 다시 근속 연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연수로 나누고 똑같은 곱하면 금액 연수로 곱하면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금을 1억을 받았다고 볼게요. 1억을 받으면 이제 1억에 대한 세금은 세율이 좀 높아요. 뭐 지방세 포함해서 38.5%인데 그럼 3,8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20으로 나누게 돼요. 1억을. 그러면은 500만 원이 되고요. 이 5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6.6%입니다. 그래서 다시 6.6%를
곱하고 20년을 곱하게 되면 총 세금은 1,320만 원이 돼요. 조금 전 3,850만 원보다 뭐 한 2,500만 원 넘게 줄어들게 돼요. 이게 소득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받는 퇴직금이 얼마다가 아니라 네. 그걸 매년 얼마씩 쌓아왔는지를 네, 계산을 해서 네. 세금을 매기게 된다. 네. 그리고 그 네. 외에도 뭐 다양한 공제들, 근속연수, 오래 근무하면은 혜택을 또 추가로 주는 근속연수 공제라든지요.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가 더 많이 되는. 네. 그리고 환산된 급여로 계산하는 추가 공제가 또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 몰라도 사실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랑 연금으로 매월 나눠서 받을 때 네. 이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이게 생각보다 뭐 차이가 나는데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 형태가 아니라 내가 나눠서 뭐 연금 계좌, IRP 계좌 통해 가지고 받겠다라고 하면은 세금의 30%에서 40%까지 감면, 즉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받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나눠서 받는 연금 형태로 받는 거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면 내 퇴직금이 2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10%의 세율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받으면은 10%인 세금 2천만 원을 내야 되지만 네. 내가 이거를 2억을요 2천만 원씩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게요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계산해 보면 1,4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의 10년 동안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나눠서 받게 되면 30%의 절세 효과, 그리고 10년이 넘어가서 11년 차 때부터는 40%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 혜택을 받으려면 1년에 받는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할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는 정부에서도 퇴직금이니까 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네. 나눠서 받아서 노후에 생활하세요라는 맞습니다. 측면으로 좀 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생각으로는 매달 그래서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큰 돈이 한번 필요할 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금으로 받다가 만약에 일시금으로 날 이걸 돌리겠다 네. 하면은 이때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퇴직금을 연금으로 매번 나눠서 받던 중에 중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일이 생겨서 한꺼번에 남은 걸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기존에 연금으로 해서 받았을 때 내가 누렸던 혜택들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리고 중도 인출,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는 때에 이제 남아있는 그 퇴직금들은 기존의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절세 팁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내가 퇴직금을 받을 때 이걸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특별히 내가 지금 돈이 바로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는다고 해서 한 번 이상 할인 혜택을 받고 나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요.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4161번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퇴직금을 다달이 받을 때 가족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것도 나중에 혹시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퇴직금을 이제 다달이 받으면서 받는 금액을 가족 통장에 입금을 한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이유. 그렇게 하시는지. 네. 네, 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에게 내가 받아서 그냥 줘버리는 거다라고 네. 한다면은 내 퇴직금을 받아서 가족에게 주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족에게 뭐 돈이 필요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다. 다달이. 그래서 내가 보내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차용증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자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뭐 발생할 수 있는 이유나 내용을 보면은 내 돈인데 그냥 명의만 가족 명의로 옮겨두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이제 차명 계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떼갑니다.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거에 99%가 세금이에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또 금융실명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걸 돈을 받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났니?라고 물어보는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왜 이 돈을 가족 통장에 입금해 주는지를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퇴직금, 퇴직연금을 다달이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가족에게
전달해 준다면 네.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직장인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개개인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 퇴직금이라는 건 노후 자금용으로 이제 남겨두는 건데 예전에는 아무나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었었어요. 중간정산을.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퇴직금을 빼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매년 퇴직금을 쌓아놓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작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없어서 노후 생활에 이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법으로 퇴직금을 중간에 빼가는 중간정산 할 때는 뭐 조건을 두게 되었습니다. 좀 까다롭게 두었는데요. 이제 그 조건 살펴보면은 이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배우자, 뭐 부양가족 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 선고, 뭐 개인 해상 절차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임금 피크 제도를 시행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게 됐어요. 아하, 퇴직금도 그냥 마음대로는 못하게 장벽을 쳐둔 거네요. 근데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는 있는 거고. 네. 예전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 뭐 한 예전에 삼촌뻘 되시는 분들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아서 어디 투자했다가 날려먹고 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더 장벽을 나라에서 쳐두는 거죠. 네. 근데 퇴직금 중간 정산할 때도 그러면 세금을 또 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요. 빠지질 않네요, 세금. 네. 중간 정산일 때도 퇴직소득세를 떼게 되고요. 이때는 세금을 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이제 중간정산 신청한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혹시나 퇴직금을 이제 중간정산을 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이제 다른 사업을 할래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 기존에 했던 건 어떻게 됩니까? 네, 퇴직금 받고서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다른 회사로 갔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퇴직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다가요. 네. 이제 그 다음 회사 이제 이직한 회사에 갖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쪽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를 합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요. 만약 연말정산 때 이 서류를 누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 직장에서 좀 안 좋게 좀 상황이 돼서 껄끄럽다 받기 이러면은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홈택스에서 확정 신고를 한다거나 뭐 수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만두고 나서 다른 데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라고 한다면은 그 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했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 5월에 이제 사업소득과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근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은 공제도 가능합니다. 아하. 이거 이직하신 분들은 그 전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게 조금 꺼림칙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못 받아도 직접 홈택스에서는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예, 맞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3월 이후에 본인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